자, 볼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카타르 월드컵 결산. 여러분과 함께 월드컵에 있었던 일들을 키워드로 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 당연히 뭐 아르헨티나, 뭐 메시, 고트 이런 키워드일 수 있지만 저희가 아르헨티나나 메시 관련된 영상은 앞서서 벌써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앞선 그런 영상들을 좀 덜 다룬, 그래서 오히려 결승전이랑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대회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그런 쪽의 영상으로 준비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신 분은 조효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효준입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 얘기 돌아보자면 이런 월드컵이 맞았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자면 이변 속출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사실 유독 변수가 많았던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일찍 예상되기도 했었죠. 카타르 월드컵은 이전 월드컵과 다르게 처음으로 중동에서 개최가 됐고, 중동이 워낙 덥다 보니까 겨울에 진행이 됐고요. 아예 무슨 네이션스컵이나 기존 아시안컵처럼 1월에 하는 게 아니고 11월이라는 그렇죠. 좀 애매한 요상한 시기에. 네. 시즌 도중에 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열리는 유럽 리그에서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팀은 전력이 뚝 떨어지는 약간 좀 룰렛 같은, 가챠 게임 같은 그런 월드컵이 되고 만 점도 있어요. 운빨.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주요 리그 시즌 중에 열렸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회 전에 주요 국가, 주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계속 전해졌죠. 우리가 그 피해를 좀 본 나라에 속하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컨디션을 뛸 수 없었고, 김민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변이 많을 것으로 이미 전망이 됐었고 실제로도 예상 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고 기대와 다른 성적을 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시아입니다. 자, 한일 월드컵이 첫 아시아 개최 월드컵이었고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땐 동아시아, 이번엔 서아시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이랑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뭐 지리상의 거리 면에서나 우리나라랑은 먼 곳이지만 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버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사실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한 월드컵이었거든요. 총 6개국. 호주는 아시아 소속은 아니지만 AFC 소속이니까 AFC 소속 국가가 6개국이 본선에 출전을 했습니다.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었고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4개 국가가 아시아에 할당된 직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호주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또 본선 진출권을 획득을 했고요. 네, 호주가 정말 징하게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각자 또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있었는데요. 카타르는 물론 이제 개최국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는 인근 국가잖아요. 그래서 서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뭐 사실상 개최국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이란은 살짝 멀기도 하지만 사우디는 확실히 그랬죠. 네. 사우디는 거의 그냥 카타르가 지방 도시 느낌으로 그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라서 워낙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유럽이나 남미에서 열리지 않은 대회에서 굉장히 선전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한일 월드컵 자국에서 열린 대회뿐만 아니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뭐 유럽 국가나 남미 국가가 오히려 이점을 누리지 못할 때 오히려 반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좀 선전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런 점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도 뭐 카타르, 이란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최다인 AFC 소속 3개 국가가 16강에 진출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카타르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낸 개최국이 되고 말았고 이란은 그 국내에 다양한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이 작용을 하면서 제 잠재력을 못 낸 면이 있어요. 그런 외부 사정이 있었던 팀들을 제외한다면 다들 이제 축구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자, 먼저 사우디는 뭐 물론 16강에 가진 못했지만 이번 대회 초반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팀이었죠. 네. 네, 뭐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사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주목도가 이제 굉장히 높았던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2대1로 꺾는 이변을 썼습니다. 이때 뭐 옵사이드 트랩으로 굉장히 잘 사용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아로아이스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펼치면서 이 선수 별명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했었거든요. 뭐 알라송이라든지 알라송.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별명이 많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경기였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지켜봤던 경기였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사실 결승에서 이제 월드컵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사우디가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얻은 승리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하날도 못하고 은바페도 못한 아르헨티나를 잡는다는 미션. 사우디는 사실 첫 경기 했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딱 1패를 했는데 그게 사우디니까 네. 메시 아르헨티나가 챔피언이 된 대회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를 꺾은 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우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 같다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몇 달 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본과 호주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16강에 진출한 한국을 제외한 두 팀입니다. 일단 일본은 조편성 당시에 죽음의 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네. 했는데 독일,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한 조였거든요. 하지만 죽음의 조에서 죽는 건 일본이 아니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코스타리카에 진다는 상당히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행보를 일본이 갔고요.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진 면도 있습니다만 상대 방심이라든지 뭐 이미 3차전에서 스페인을 만났다든지 있긴 합니다만 엄연히 일본이 실력으로 뭐 이길 만한 그런 자격을 보여주면서 16강에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일본이 세웠어요. 16강에서는 승부 차이 끝에 패했지만 크로아티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일본은 물론 모리아스 감독의 지도력이 대회 직전에 좀 미지수여서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좀 잘할 거라는 거는 뭐 요즘 워낙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와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가 선전한 건 정말 의외였어요. 네. 호주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그리고 바로 지난해 유로 4강에 올랐던 덴마크와 같은 조에 속했거든요. 그리고 호주 자체의 전력이 굉장히 뭐 물론 플레이오프를 거쳐오기도 했고 이젠 유럽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망했다. 뭐 월드컵 최약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준비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9월에 이제 뉴질랜드와 평가전을 치르고 이랬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경기를 치르기도 네, 어려웠었거든요. 오세아니 쪽이 봉쇄를 심하게 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성과를 냈으니까 그게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1차전 프랑스에 1대4로 패할 때까지만 해도 역시 뭐 호주가 여기까지구나 싶었는데 튀니지 덴마크를 굉장한 늪축구로 1대0 승리를 두 팀을 상대로 따내면서 16강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는 결국 챔피언에 오른 아르헨티나를 만나서 좀 장렬히 대회를 마감했는데 생각보다 스코어 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1대2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16강에서 대회를 마쳤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대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 얘기를 아껴놨네요. 네, 대한민국은 경기력부터 결과까지 모두 쟁취한 2002년 이후에 유일한 월드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회 전에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조련해 온 게 대회 직전까지도 완성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 막상 대회 들어가니까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조별구 1차전부터 우루과이전에서도 사실 모두가 놀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굉장히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월드컵에 다른 이변을 쓴 국가들이 사실 버티기에 몰두를 하다가 막판에 뭐 한두 방으로 역전을 해서 역전승을 따낸다던가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한국은 주도적으로 대등하게 맞섰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도적이라는 게 한국의 이번 대회 전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도에 너무 이제 무계획적인 면이 두드러지면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앞두면서는 16강 진출은 뭐 장담할 수 없다. 4년 뒤는. 하지만 일단 계획적인 월드컵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좋은 경기를 한번 해봐야 16강에 가든 못 가든 뭐가 남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기 내용이. 그런데 경기 내용과 결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우루과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뭐 비록 패배했지만 2차전에서도 경기력이 준수했죠. 그리고 뭐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 골을 쫓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가나전에서 네, 팬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전 포르투갈을 상대로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따냈고 2승점 3점을 통해서 결과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영권과 황희찬의 골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해냈습니다. 뭐 브라질의 16강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부터 결과까지 뭐 모두 챙길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아시아의 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카타르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유럽이나 카타르나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해요.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났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점이기도 합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인 건가? 예, 무슨 게임처럼 아시아 버프 오라 같이 생겼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기 탈락. 선전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기대보다 일찍 짐을 싼 국가들도 있었는데 이 조기 탈락이라는 키워드로 이제는 벌써 잊혀져 버린 그렇죠. 예, 일찍 탈락한 팀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벨기에 조별리그 통과를 못했다. 이거는 뭐 정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죠. 네, 독일부터 살펴보면 독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본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에 속했었는데 사실 스페인과 조일이 다툼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조별리그 1차전부터 일본에 충격패를 당하면서 끝내 이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사실 3차전에 우리나라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그런 흑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점. 독일은 사실 이제는 좀
다음 대회에서는 이변이라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조별리그 탈락하면. 아시아를 보면 벌벌 떨고 뭐 독일이 전전긍긍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자 다음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지난 대회 준결승 진출팀, 그러니까 아직 황금 세대가 남아 있는 팀이에요. 피파 랭킹이 직전에 2위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다들 늙은 그런 황금 세대 멤버들을 억지로 끌고 온 멤버고 좀 늙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한 8강은 가지 않을까? 그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어요. 1차전 캐나다에 간신 1대0으로 이긴 뒤에 2차전과 3차전 모로코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1무 1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전에서 그 루카쿠의 그렇죠. 그 비찬 스미스 사회가 이제 모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는데 그렇게 좀 믿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루카쿠는 사실 늙은 황금 세대에 포함이 안 되고 좀 더 어린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는 순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팀이 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요 조는 모로코와 크로아티아가 둘 다 4강에 가서 4강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F조였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알고 보니까 죽음의 조였다. 이렇게 됐고 벨기에는 이 정도 조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조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과 벨기에 정도 뭐 우승 후보권, 우승권 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일찍 탈락하는 팀들이 있었는데요. 우루과이와 멕시코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 어쨌든 대회 본선에만 오르기만 하면 어지간하면 토너먼트까지 갔었던 팀들이었는데요. 오랜만에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멕시코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이후 44년 만에, 44년 만. 네, 우루과이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뭐 중간에 아예 본선에 못 나갔던 대회들이 한두 차례 있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본선에만 올라가면 어쨌든 어지간하면 16강에 갔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둘 다 16강에 올라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너먼트에서 일찍 떨어진 우승 후보들에 대해서도 뭐 이 같은 키워드 조기 탈락이란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8강에서 떨어진 거는 이제 브라질 치고는 역시나 좀 빠르다. 물론 브라질은 지난 대회 지난 대회 다 8강이었지만 그때도 빨랐고 지금도 빠른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대회에서 16강에서 한국 상대로 보여준 포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이번 대회는 우승 후보가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 바로 탈락했어요. 네. 그 비둘기 춤 뭐하러 추는 거야? 진짜. 자, 브라질은 1, 2차전 연승으로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는 면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 안배했고 16강전 한국전에서 그 체력적 우위를 10분 살려서 대승을 거뒀는데 8강전 크로아티아에서 그 크로아티아 늪축구에 빠지면서 나 드리블 해야 되는데 발이 빠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한 골씩을 주고받고 승부차이 끝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우승 이후에 자국 월드컵에서만 4강 갔고 4강이지만 창피한 4강이었죠. 그렇죠. 네. 그 나머지는 다 8강에 그치면서 뭐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의 시대 이후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이후에 유럽 팀을 만나면 다 졌다고 그러죠? 네, 토너먼트에서 유럽 팀을 만나면 다 패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크로아티아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면서 또다시 징크스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유럽 팀을 아주 연파하고 우승한 것을 볼 수 있듯이 사실 월드컵은 8강 정도 가면은 절반 이상이 유럽 팀인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유럽 팀 상대로 약한 이런 면모를 아예 싹 없애버리지 못하면 브라질은 힘듭니다. 극복해야 된다. 다음 또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팀들은 토너먼트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은 했지만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모로코 돌풍에 막히면서 그렇죠. 일찍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로코 북벌에 막혔죠. 네, 모로코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두 팀 다 모로코를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서 16강, 8강을 끝으로 각각 카타르를 떠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 팀은 뭐 별개의 키워드로 얘기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 대본을 준비해 주신 조효종 기자가 특별히 한 팀을 따로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한 것 같아요. 모로코는 아르헨티나 다음 가는 이번 대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선할 때 꼭 얘기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로코에 대한 기대치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할리루지치 감독이 경질되고 레그라기 감독이 선임된 게 대회 3개월 전이었어요. 부랴부랴 왔거든요. 레그라기가 뭐 이렇게 히딩크처럼 소방수 전문 명장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레그라기가 오면서 그동안 할릴루지치랑 불화가 있었던 지에시나 마즈라이를 복귀시키긴 했지만 그래 봤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본선에 와서는 예상과는 완전 다른 좋은 내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 감독이 왔을 때가 이제 3개월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 이제 치를 수 있는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었어요. 9월에 A매치 2경기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1경기까지.
근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수비 조직력 위주로 팀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독이 원래 그 클럽팀 감독을 할 때부터 수비 축구로 굉장히 유명했던 감독이었는데 본인의 장기이기도 하고 또 모로코가 워낙 수비진의 스타들이 많잖아요. 마즈라위, 뭐 하키미, 그리고 센터백들도 다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뛰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모로코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을 했고 이게 성과를 내면서 무려 4강까지 올라가는 신화를 썼습니다. 네, 아프리카 최초, 아랍 최초 4강 진출 신화였고 8강전까지 5경기 동안 자책골 1개 실점이 그치면서 크로아티아, 벨기에, 스페인, 모로코, 유럽을 정말 연파를 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얽힌 나라들이에요. 그 스페인, 포르투갈은 모로코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쳐들어가고 막 이랬던 나라들인데 조금 더 모로코가 그 북쪽을 쳐들어가서 유럽 쪽을 쳐들어간 게 더 옛날이고 그 뒤에 이제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축구에서 물리치는 굉장히 재밌는 행보를 했고 그 뒤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까지 북벌이 이어진 건데 그렇죠. 프랑스 정벌에는 실패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행보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일전만 3번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비진의 부상자 속출을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의 한국처럼 매 라운드마다 체력과 또 몸 상태를 좀 갈겨가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센터백 주전들이 다 빠지는 걸 극복하지 못해서 준결승과 3위 결정전 연달아 패했지만 박수를 받으면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아랍의 대표자 모로코였습니다. 네, 뭐 레그라기 감독은 사실 선임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감독이 민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보카드 머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꼬는 네, 미스터 아보카드 헤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보통 이제 문어 대가리라고. 네, 뭐 그런 느낌. 예, 그 해당 헤어스타일을 비하를 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사실 월드컵에서 정작 성적이 나오니까 이 감독이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보카도를 이렇게 하고 그게 직접 사진을 찍은 거 아니고 합성 사진이었는데 아보카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통쾌하게 복수를 했던 그런 장면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아보카도 헤드란 말이 좋은 말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이제 음바페 얘기만 거의 하고 있지만 지난 월드컵의 한 달간의 여정을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현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끝났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이것도 현생이었지만 이거 다 그렇죠. 일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현생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네, 월드컵 즐거우셨길 바라고 바로 이어지는 잉글랜드는 무슨 생각인지 박싱데이를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바로 경기가 네, 있죠. 네. 클럽 축구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